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는 뭐 취업과도 연관이 되고 배워두면 다 쓸데있는, 쓸모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배워보고 있는데 유독 커피 좋아하시는 주부라고 한다면 관심 가져봄직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오늘 에이스 요리학원 김민상, 김영돈 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뭔지를 소개를 안 해드리고 저희가 지금 강사 두 분만 소개해드렸거든요. 바로 여러분들 그 바리스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커피 하면은 드라마,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뒤에 왠지 프린스란 단어가 참 어울리는데 오늘 두 프린스분. 정말 프린스 같으신 두 분이 나오시는데 인정하시는 거죠? 네. 아니 두 분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네. 맛있는 커피를 디자인하고 싶은 커피쟁이 바리스타 김민상입니다. 와, 박수가 나와야 될 것 같은 김영돈 강사님요. 네. 저는 이제 커피 연출가이기도 하고요. 네. 커피를 연출할 줄 아는 연출가 이제 바리스타 김영돈이고요. 네. 얼굴이 저 지금 화면에 나온 거 약간 그 영화 배우 이범수 씨하고 좀 닮았어요. 예. 두 분과 함께 이제 바리스타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이 진짜 이게 어떻게 처음에 이걸 하시기 시작하셨나 궁금해요. 그거부터 궁금하거든요. 예, 김민상 강사부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누나가 지금도 스타벅스 죄송합니다. 네. S사에 S사죠. S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에 고객들한테 감동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누나분도 바리스타신 거예요? 저희 누나도 바리스타고요. 저희 누나도 한 9년째 지금 S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왜 김영돈 강사께서는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바텐더를 하다가 이제 이태리 레스토랑으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지금은 현재 이제 좀 유명한 바리스타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의 라떼아트 하는 거를 그때 순간 보고 그때 막 로제타라는 이제 낙엽 그리는 걸 제가 보고 저거 한번 배워봐야겠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배우게 됐던 게 지금까지 이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 보면 되게 신기하던데.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트 그리고. 바리스타가 제일 멋져 보일 때가 그 그림. 그렇죠. 거품으로. 야, 그게 좀 그렇게 되려면 좀 한참 걸릴 것 같긴 한데 커피의 매력이 뭘까요? 우선 커피 하루에 5잔 먹는 상혜 씨부터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저는 커피 향이 일단 너무 좋고요. 왜 악마의 유혹이라고 하잖아요. 악마의 음료라고 보통 그러는데 저는 커피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연애도 오래 죄송합니다. 에스프레소처럼 막 가끔 진하기도 하고 이 카라멜 마키아토처럼 달콤하기도 하고 제 커피는 사랑입니다. 준비 많이 했어요. 자, 김민상 강사는 어떠세요? 커피. 제가 생각하는 커피는 사랑의 커피이자 치료의 커피. 그리고 한 잔을 마실 때 여유로움을 함께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짧은 시간 속에 한 사람 마시는 분들에게 깊은 여운을 같이 동시에 즐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치료의 음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전문가니까 이 단계에서 한 단계 좀 건너뛰시네요. 부끄럽네요. 그렇죠? 아니에요. 부끄러울 건 아니죠. 김영돈 강사는요? 저는 그냥 소통의 연결고리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나의 문화 공간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저도 커피에 대해서 뭔가 할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박은숙 MC에게 커피란? 커피란 골치예요. 하루에 집에 남편이 있으면 서너 잔은 타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직접 타서 먹으라고. 근데 남편은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가끔 이렇게 먹을 때 뺏어서 먹어보는데 남편은 정말 달게 먹어요. 다방 커피. 일명 다방 커피. 그러니까 너무 달더라고요. 한 모금 먹고 안 먹었어요. 향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향이. 가을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예. 이렇게 커피가 누구한테나 이렇게 철학이 있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한 음료가. 그런 커피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 예전에는 커피를 그냥 탄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커피를 만드는 사람, 직업이 생겼죠. 바리스타. 이 바리스타가 정확하게 어떤 직업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바리스타는 바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이태리 용어기도 하고요. 바에서 고객에게 서비스와 감동을 전하는 어떤 기술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커피쟁이라고 또 한자를 섞어서 재미난 용어들도 있고 바리스타는 커피 기술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감동 서비스를 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같이 갖춘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바리스타로 일하시는 분들이 아주 젊은 분부터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까지 그 분포에서 직업의 분포가 가장 다양한 직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네.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자격증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예. 자격증이 꼭 필요한가요? 바리스타가 되려면? 네. 대략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자격증, 커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한 2만 명이 좀 넘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협회가 출범하면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급등하는 인기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바리스타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다. 하지만 이 실제 실무에서는 어떤 실전된 어떤 기술과 아니면 실제 이제 본인이 갖추고 있는 어떤 노하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아직 많이 하고 있는 추세고요. 자격증이라고 하면 전문 기술적인 부분보다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본을 얼마나 잘 갖고 있느냐. 네. 국가 자격증은 아직은 아니고 민간 자격증인가요? 네. 예, 한국능력교육개발원만이 지금 교육과기술부에 법적으로 이런 허가를 받아서 민간 자격증으로 국가 자격증이 가는 발판을 지금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국가 자격증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지금 입고 계신 의상이 그 자격증 심사하실 때 입는 의상이라고 예,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심사를 볼 때요. 맛 심사위원과 기술 심사위원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그때 착용하는 심사 가운이고요. 그리고 심사위원 교육이라든가 그런 어떤 심의를 거쳐서 이런 배지를 수여를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맛심사와 기술심사. 기술, 그러면 김민성 감사는 어떤 걸 심사하세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심사위원을 이제 어떤 장소에서 본인이 어떤 그 심사 환경에 따라서 가끔씩 맛을 보고 기술을 보는데 일단은 심사위원은 정과 부로 나눠집니다. 정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관리하는 입장의 심사위원이고요. 총체적인 걸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한 심사위원, 부심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안에 있는 어떤 룰을 꼼꼼히 보시는 심사위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기술도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어야 되고 맛도 그러면 좋아야 되나 봐요? 네, 맞습니다. 어떤 절차 과정이 필요한가요? 이게 자격증을 따려면? 일단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먼저 자격증 기술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바리스타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감동을 주고 사람을 만족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웃음과 그리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론 시험, 커피학, 그리고 식품학, 가장 기본적인 식품을 다룰 줄 아는 조리 과정이라던가 위생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커피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통한 필기 시험을 응시를 하고 거기에 합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시험을 봅니다.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준비와 시연, 정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음료는 에스프레소 2잔, 카푸치노 2잔을 제출하는 게 지금 한국능력교육개발원에서 하는 바리스타 자격증 룰입니다. 에스프레소와 카푸치노. 두 잔씩을. 왜 한 잔이 아니라 꼭 두 잔일까요? 왜냐면은 기계에서 한 번 추출할 때 두 잔이 음료가 같이 동시에 나옵니다. 근데 그 두 잔이 한쪽은 맛있는데 한쪽이 맛없다. 그러면은 두 개를 맛을 비교했을 때 한쪽이 치워지면 두 가지 맛다 떨어진다. 그야말로 두 잔을 동시에 같은 맛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어렵네요. 제가 이 준바렐라의 도전 진행하면서 가장 좀 어려워하는 코너가 이 배워보시다잖아요. 잘 아시죠? 네, 제가 워낙 뭐 손재도 좀 부족하고 호기심은 많지만 좀 어려워했었는데 오늘만큼은 좀 자신감 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니 그거는 이쪽에다 물어볼 일이 아닌 것 같고 어떠세요? 좀 해보니까 쓸만한 제가 김영동 강사 구면이에요. 쓸만한 제자가 되겠던가요? 확실히 얼굴이 이뻐야 송편도 이쁘게 빛낸다 그러는데 얼굴이 솔직히 이쁘시잖아요. 이쁘셔가지고 제가 그 전에 가르쳤던 분들보다 조금은 좀 빨리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쁘게 좀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많이 포장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화면 보고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말 갖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분이 나갔다 오셨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커피 직접 만드는 법 바리스타 체험해보기 위해서 지금 학원에 나와 있는데요. 옆에 김영돈 강사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정말 다부진 각오로 잘 배워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복장까지 가졌어요. 어때요?
기본 자세가 일단 최고 그렇죠.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커피에 대해서 잘 배워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할, 만드는 법을 알아둬야 할 커피 두 가지가 있죠. 오늘 그거 알려주신다고요? 네, 일단 뭐죠? 기본적으로 테스팅을 하는 게 네. 에스프레소, 커피를 제대로 뽑느냐. 네. 두 번째로 어떤 바리스타의 능력치를 볼 수 있는 네. 카푸치노, 어, 거품을 올리는 거죠. 예, 이렇게 카푸치노가 능력을 볼 수 있어요? 그럼요. 이제 스팀 내는 어떤 그 바리스타의 스킬도 볼 수 있고 아,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거품의 입자라든가 네. 여러 가지 볼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저희가 테스팅을 합니다. 네. 그럼 에스프레소와 카푸치노 오늘 배워볼 텐데, 이 시험에 붙기 위함이니까 기준이 있잖아요. 네. 오늘 그거 중심으로 좀 저한테 전수를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럼 에스프레소부터 한번 배워볼까요? 어떤 작업이 필요하죠? 일단 네. 이쪽에 보시면 머신기 테스트를 합니다. 네. 그래서, 물 압력과 이 스팀 압력을 저희가 체크를 하는 것도 아, 그 시험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감점이 그것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과정에 예, 예. 있어요. 아, 어떻게 체크해야 돼요? 자, 버튼을 눌러서 여기 보시면 누르게 되면 네. 기본 압력이 있습니다. 네. 3.5나 4는 지금 물이 들어오는 압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커피가 나와야 되는 압력은 9압입니다. 네. 그래서 9까지 올라가는지를 확인합니다. 정상적이죠? 아, 네, 그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스팀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네. 스팀은 1바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아, 1바. 저기 지금 측정하는 것들이 다 있군요. 바늘이. 에스프레소 4잔과 네. 카푸치노 4잔을 준비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잔이 건조가 되어 있는지를 아, 물기가 네. 없어야 되는군요. 물기가 없어야 되는 게 네.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원래 준비 시간 안에 이제 모든 게 끝나놨고요. 네. 그 준비 시간에 이제 체크를 한 거고요. 이제 에스프레소를 뽑는 이제 시연 시간이거든요. 이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을 내려주고요. 네. 내려주고요. 네, 밑으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서 당황하시면 이제 정말 긴장돼서 긴장되죠. 지금, 평소보다 네. 못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웃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죠. 뭐. 아, 그래요? 이게 안 꽂아지면 어떡하지? 아, 당황해요. 저 조금 아까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네. 네. 깨끗하게 예. 닦아주고요. 이제 원두를 네. 갈아야죠. 그라인더로. 네. 네. 사실 이거를 이렇게 열면 더 양을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꼭 덮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공기랑 이제 산화가 되기 때문에 네. 원두가 좀 맛의 변질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꼭 예. 덮는군요. 공기랑 최대한 차단을 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고개 숙이라고 하셨죠? 네. 그리고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해주고요. 네. 위에 살짝 눌러주고요. 네, 이것도 점수를 많이 봅니다. 숙련도. 아, 이 점수도요. 네, 지금 자세- 수평을 자세가, 잘. 예, 그렇죠. 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다시 한번 네. 불을 켜줘서 주변에 있는 묻어있는 것들을 내리는 네. 겁니다. 아. 그래서 두 번에 끊어하는 거예요. 이제는 좀 힘이 필요한 예, 단계죠. 이제는 압력을 이용해서 저 온 힘을 다해서 몸의 눌러주면 힘을. 이때 너무 눌러주면 지금 한쪽을 자꾸 기울이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에스프레소가 양이 달라지거나 추출이 제대로 안 아, 돼요. 이 정도면 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 자, 눌러주고요. 예, 아니 괜찮은데? 네. 예.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아. 굉장히 이제 또 점수가 마이너스가 이제 감점이 되는. 아, 바로 이렇게. 그렇죠. 잔 또는 시간을 머릿속으로 세는 게 있어요. 아, 최소한 25초. 왜냐하면 25초 마이너스 플러스 돼야지 20에서 30초 사이 떨어지거든요. 이 떨어지는 시간이요. 네. 그게 어차피 25초에서 20초에서 30초. 20초에서 30초. 네, 그러니까 25초를 머릿속으로 세세요. 만약에 아. 대회 이제 그 자격증 하실 때 네. 어차피 이 잔을 못 쓰잖아요. 네네. 그때 저희가 잘 쓰는 게 세는 거죠. 누르고 아, 예. 초를. 예. 아니면 동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뽑았잖아요. 네. 그럼 내가 순서를 정하는 거죠. 어차피 이 잔을 두 번째 잔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땅땅땅 치고 들어갔더니 양이 맞다. 네. 그럼 그때 꺼주는 거죠. 아. 그 몸에 익히는 거죠. 순서를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면 3번 때 내가 눌러준다. 네. 이거를 자기식에 메모를 해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숙련이 중요하겠어요. 에스프레소가 지금 제가 뽑은 생애 첫 에스프레소가 이렇게 나왔어요. 좀 뿌듯해요. 잘하셨어요. 네. 일단 색깔은 어때요, 강사님? 색깔 괜찮아요. 예.
색깔도 평가를 그럼요. 하나요? 예, 이게 갈색에서 너무 밤색깔 진해지게 되면 이제 네. 오일이 너무 이제 포함돼서 네. 이게 너무 이제 탄닌이 강해지죠. 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오버라 그래요. 네. 오버라 그래서 너무 길게 떨어져 30초가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버리면 이제 안에서 원두가 타기도 하고 해서 맛이 제대로 안 나오죠. 네. 이 맛도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나요? 그럼요. 이제 기술 평가가 있고 네. 이제 감각 평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에스프레소 끓여마는 적당한지. 아. 예. 그리고 서빙이 되었을 때 아까 뽑아놓은 건데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근데 이거는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크레마가 있네요, 나쁘지 아직. 않은 거고요. 네. 네, 막 아이, 뭐, 강사님이 뽑으셨으니까 어려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끓여마치고 이제 분리가 됐거나 제대로 추출이 안 됐을 때 네. 그랬을 때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지만 않으면 점수를 이렇게 감점이 될 요인은 없고요. 네. 그러니까 맛을 보겠죠. 맛이 너무 터무니없이 뭐 말도 안 되게 쓰거나 말도 예. 말도 안 되게 쓴 경우도 있나 봐요.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같은 원두고 어느 정도 사람의 힘이라는 거는 네. 다 비슷비슷하고요. 양의 차라 좀 양의 그 커피 양을 받는 거에 네네.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한번 맛을 예, 봐주세요. 향을, 예, 궁금해요. 이렇게 향을 맡으시고요. 저한테는 약간 진하게 향이 느껴지는데. 어때요? 긴장돼요. 아, 생애 첫 에스프레소를.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예. 정말 나쁘지 않아요. 정말요? 음. 약간 나쁘지 눈빛이 흔들리는데요. 아니. 신맛이 너무 강하면 안 돼요. 네. 네, 근데 신맛도 적당하게 느껴지고 제일 중요한 탄닌, 커피의 그 네네. 어떤 쓴맛이라 고소한 맛이라고 하죠. 잘 어우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소질이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에스프레소 뽑는 방법까지 지금 배워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거품이 어떻게 나는지만 네. 볼게요. 잡으세요. 자, 레버 돌리세요. 끝까지. 끝까지 돌리세요. 끝까지. 끝까지. 약간 무서워요. 끝까지. 예. 자, 이러면 예, 이제 됐습니다. 거품이? 예. 우유가 나는 원리는 네.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공기 주입이 되면서 거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소리는 공기가 들어간다는 소리거든요. 네. 칙칙칙. 언제까지 해야 돼요? 손으로 느껴서 온도는 손으로. 저희가 65도에서 70도 정도가 됐다 싶으면 네. 이제 꺼줍니다. 좋습니다. 처음에 약간은 따라내지 네. 않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네. 카푸치노 이렇게 여기 있는 스푼으로 이렇게 해서 거품을 올려주는 네. 그런 카푸치노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품만 그런 카푸치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자격증에 들어가는 카푸치노는 크림 이렇게 적당하게 하나가 돼서 그걸 부어주는 게 네. 어떻게 또 숙련도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크레마를 깨트리지 않는 걸 보기 때문에 잘 저어줘야 돼요. 계속 분리가 되지 않게. 예. 근데 온도가 빨리 식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런 작업들도. 네. 이것도 신속하게.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따라낼까요, 이제? 네. 됐나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예, 거품만 살짝 덜어냅니다. 네. 한 잔 정도 나오게. 네. 이걸 이제 여기다가 여기에 부어줍니다. 부으면 되는데 아까 굉장히 좀 고난도의 기술 같던데요.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부으면 돼요? 그냥 부으면 안 되고요. 네. 그냥 부으면 아마도 흰색이 이렇게 네, 거품. 네. 그러면 안 돼. 크레마가 닫히면 안 되기 때문에. 알려주세요. 그래서 부어줄 때 높낮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부어준 다음에 위로 들어주게 되면 물주기가 얇아지면서 아까 있던 크림들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시작해서 네. 부어주면서 좀 위로 올리는군요. 한번 여기 팥은 여기 잡은 것보다 여기 잡는 걸 가장 네. 점수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네. 한번 해볼게요. 예. 지금 부으면 되나요? 네. 부어보세요. 자, 여기서 부어주고 이제 거품을 팍 들어줍니다. 여기서 흰색이 안 나왔죠. 이래도 점수를 못 받고요. 네. 아예 거품이 통째로 올라가도 안 되고요. 어렵네요, 역시. 바리스타 체험 1탄. 이 자격증 실기 시험에서 꼭 필요한 에스프레소와 그리고 카푸치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정말 제가 커피를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기는 하지만 어려운 것 같아요. 역시 만드는 거. 네. 강사님하고 비교하면은 참 앞으로 제가 바리스타가 될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좀 재미있는 느낀 것 같거든요, 확실히. 그리고 이 실기 시험을 준비할 때 저는 그냥 모양 그리고 맛만 중요한 줄 알았더니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정말 많더라고요. 뭐 청결이라든지 신속감 네. 이런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이 실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만 하면은 꼭 붙는다.
팁, 깨알 같은 팁 좀 주세요, 강사님. 순서가 삐뚤어지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1번부터 10번까지의 어떤 걸 순서들을 미리미리 다 정해놓고 그렇더라고요. 각본대로 네. 네, 저희가 영화를 한 편 찍듯이 각본대로 이루어지는 거기에 내 몸이 맞게끔 이렇게 네. 그렇게 거의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정. 표정도. 예, 심사위원들 심사위원 그럼요. 녹여야죠 이제 굉장히 여유롭게. 표정이 다 굳어있거나 막 입술 막 떨리잖아요, 긴장되면. 네, 이런 긴장되면.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숙련도가 떨어지고, 사실 그러면 긴장이 돼요. 뭔가 긴장을 하고 있는 거고, 심사위원들도 좀 못 믿었죠. 좀 네. 뭐 하는 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로운 이렇게 스마일 이렇게 해주면서 한 번씩 웃어주고 가끔씩. 스마일? 네. 실수하더라도 웃으세요. 실수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다시 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자신감. 자신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누구나 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바리스타 체험 1탄으로 이 자격증 시험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에스프레소와 그리고 카푸치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난 근데 모양은 저렇게 나왔는데 어때요? 맛은 어떻든가요? 본인 커피가. 맛이요. 네. 그냥 사 먹으려고요. 아니, 어떠셨어요? 뭐 맛도 있든가요? 그냥 커피 맛이죠, 뭐. 네, 그렇죠? 그냥 맛은 좀, 예, 좀, 맛은. 왜요?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게 옆에 계시니까 물어보니까. 진짜요?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아직은, 네. 아직은, 아직은 손님한테 내기에는 좀. 아직 부족한. 부족한. 이게 지금 로스팅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커피 네, 맛이 틀려지는 건가요, 이게? 아, 어떻게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날까요, 그게요? 이게 뭐 물을 덜 넣고 더 넣고 뭐 이 차이인가요? 왜 아니면 광고에서 보면은 막 온갖 인상 인상 찡그리면서 찌고, 네. 어써 막 이러잖아요. 못 먹게 하는, 그거는 그 정도로 맛 네. 차이가 커져요? 네. 아, 뽑는 사람에 네, 따라서요. 그렇죠. 예, 차이 납니다. 예. 아, 예. 그래요? 네. 기계가 다 할 것 같은데 딱히 그건 또 아니네요. 일단 그 담아져 있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필터에 담는 양과 네. 그다음에 누르는 힘에 따라서 아. 맛의 차이는 굉장히 크진 않지만 네.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아, 힘이네. 누르는 걸 덜 누르셨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해보니까 힘도 네. 필요하고 네. 순발력도 필요하고 아. 섬세하기도 해야 되고요. 아, 섬세하면서 안 되네, 섬세하면서. 다 안 안 됐어요. 되네. 아, 근데 이게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심사위원이시기도 네. 하시거든요. 그러면 시험장 현장 분위기는 어때요? 이게 지금 네 잔을 추출을 해야 되는, 추출이 맞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좀 정말 그야말로 상당히 냉각돼 있는 서로 그럴 것 같은데 어때요? 일단은 시험을 보시는 그 연령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예. 요즘은 이제,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주부이신 분들이 많이 시험을 응시하기 때문에 네. 분위기가 약간 조금 담소가 많이 나오는, 아. 네. 약간 수다라고 하죠. 네. 수다가 많이 있는 조금 분위기도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남자들이 많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군대에서 꼭, 예, 뭐 이렇게 신체 검사를 네. 받는 조용한 엄숙한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 시험장 분위기는 기계 소리가 워낙 또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의 조금 분위기 자체가 뭐 이렇게 너무 조용하거나 아, 그렇진 그러지는 않은가 보네. 않습니다. 네. 아, 좀 약간은 좀 엄숙하고 서로 견제하는 분위기일 줄 알았더니 꼭 그렇지만은 않군요. 어떤 분이 시험을 보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달라질 역시 것 아줌마들은 같아요. 어디 가시나.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시험장에서 좀 기억에 남는 학생도 좀 알려달라고 막 하고 그런 저도 학생은 그럴 것 없어요? 같은데요. 제 기억에 가장 기억이 남는 학생은요. 네. 앰뷸런스 불려달라고. 왜요? 너무 떨려서. 아, 못하겠다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맛을 볼 때 네. 가장 좀 힘들었던 거는 네. 커피를 추출을 해야 되는데 두 방울 떨어뜨려서 제출을 하는 추출을 잘못, 커피가루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아, 추출을 잘못해서 그것을 맛을 봐달라고 제출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가 좀 그 맛을 보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좀 정말 사약을 먹는 기분. 아, 네, 그런 기분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두 방울이면. 네, 그리고 네. 이제 커피, 그래도 이제 젊은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특히 네. 여성분들, 아.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시연을 하기 앞서가지고 한 2분 정도 자기소개를 하는데, 네. 자기소개가 이름밖에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기계 앞에서 눈물의 커피를 시험 감독관에 제출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소개도 해야 돼요? 네, 아. 자기소개를 해야 되고, 커피에 대한 소개, 그 원두에 대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어. 그 소개가 기억이 안 나서, 기계 앞에서 한참을 울시면서 안타까워. 너무 자기가 공부는 많이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눈물의 커피를 제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열심히신 분들, 저는 그냥 정말 집에서 타라고 하면 대충 이랬는데 그게 아니네요. 정말 사람의 마음을 읽고 네. 제대로 된 향을 내기 위해서 두 분 다 노력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수업을 받으면 어떤 게 수업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수업 과정 중에서는요, 일단은 정확한 자세, 왜냐면 바리스타라는 거는 몸으로 하는 일이죠. 네. 평균 근무 시간이 뭐 9시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시간 중에서 항상 서 있는 시간도 많이 있고,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근육 쪽이나 아니면 관절 쪽에 많은 무리가 오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와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커피가 추출될 때 그 원리라던가 그 이해도가 있지 않으면은 자기가 아무리 마시는 커피를 제출을 해도 똑같은 커피를 제출할 수가 없겠죠. 네. 그렇군요. 네. 이 요즘에 주변에 바리스타 되고 싶다는 분들 참 많거든요. 네. 그럼 이분들 이제 자격증 공부도 하시고 시험도 치르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당부 말씀 좀 부탁드려요. 해주시죠. 네. 가장 큰 거는 바리스타가 내가 되었을 때 내 커피를 마시는 분이 내 커피를 마시고 과연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그리고 나는 커피 한 잔을 제공하면서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고객을 맞이하고 고객을 보낼까? 이런 어떠한 그 마인드를 준비를 하고 꼭 바리스타 입문을 하시고 그리고 배우실 때 가장 큰 아까 얘기했던 어떤 본인 몸 관리, 체력 관리, 바리스타가 그래도 수명이 아직까지 긴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없으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의 몸에 무리가 가서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힘이 드시는군요. 많이 집에서 가사 활동하시다가 또 이제 일에 현지학에서도 이제 또 주방관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많이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떠한 기술과 본인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나서 바리스타 입문하시는 게 가장 좋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김영선 강사께서도 역시 바리스타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바리스타를 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서빙하기 싫어서 이제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단순히 그 바에서만 왔다 갔다 거리니까 굉장히 편할 것 같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객들과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내가 커피를 제공해 줌으로써 맛은 어땠는지 이렇게 대화가 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소통이 되는 바리스타가 돼야 되거든요. 좀 지금 이제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그냥 단순히 커피만 뽑는 게 아니라 고객들한테 정말 서비스를 해준다는 그 서비스 마인드를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격증을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은 저희가 이걸 갖고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창업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상, 김영돈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못 먹는 커피 좀 한번 먹어볼까 싶은 생각이 지금 디카페인 끝나고 커피도 나니까 있으니까요. 들었습니다. 한번 커피를 마셔보고요. 지금 일 끝내시고 아마 느긋하게 커피 드시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유 있게 커피 드시기 바랍니다. 네, 커피 얘기하니까 커피 향기 그윽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말의 나의 도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